오전반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오늘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중요해요. 이걸, 제 판단 같아서는 처음 들으시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다 어려웠다 그러면 할 말 없음.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 내용 보시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내용은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이 좀 존재합니다. 한 번 듣고 좀 이해가 안 될 그런 가능성이 좀 개연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한 번 듣고 절반 어느 정도만 이해가 되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나 교재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알아지니까요. 자, 교재는 279쪽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계속하고 있는 게 위험, 수익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죠? 그래서 279쪽에 저번 주에 위험 이야기만 오늘도 하겠지만 위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수익을 한번 달라보도록 하죠. 수익. 여기서 수익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수익률을 말해요. 투자했더니 얼마 벌었다. 그거 말하겠죠? 이 수익률은 크게 우리 교재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대 수익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구 수익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실현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둘은 둘 다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사전적이란 말은 일을 하기 전에 그 뜻이겠죠. 어떤 개념이냐? 좀 예를 들면 좀 쉬워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 저번 주도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내가 원룸을 하나 샀어. 원룸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순수익 임대료가 1년에 6천만 원이 들어와. 이 느낌? 우리 저번에 했다 그죠? 투자 금액 얼마죠? 10억입니다. 투자했더니 매년 6천만 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수익률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느냐? 6% 나온다 그죠? 6%.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한 기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이름에 답이 있죠.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에 따라서 기대가 예상되는 수익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예상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계산에 의했다 그래서 계산 수익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느낌이죠.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6% 수익이 앞으로 예상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 말이에요. 계산했다 그랬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평균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10억을 투자하면 6천만 원이 들어온다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6천만 원이 앞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잘 될 때는 공실이 하나도 없어. 빚만 하나도 없어. 그러면 8천만 원이 들어와. 8%. 그런데 이 동네가 아무리 안 돼도 절반은 방이 들어쓴다고. 절반은. 그러면 절반 들었으면 최악의 경우 4천만 원. 4%.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요거의 평균 6천만 원, 즉 6% 수익이 예상된다. 평균으로 계산한 거예요. 수익은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 수익률. 다시 기대 수익률. 투자로부터 기대가 예상되는 수익률. 다시 투자로부터 기대가 예상되는 수익률. 따라해야 됩니다. 다시 투자로부터 기대가 예상되는 수익률. 아주 쉽게 나올 때는 투자로부터 기대가 예상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단순하게 나올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투자로부터 기대가 예상되는 수익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또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객관적인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뭐냐? 모두에게 통용된다. 너만 된다. 그게 아니고 이 동네 시세가 그래. 누구나 이 부동산, 즉 이 지역에 투자하면 6%좀 수익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붙일까요? 투자로부터 기대가 예상되는 객관적인 수익률. 다시 따라할까요? 투자로부터 기대가 예상되는 객관적인 수익률. 객관적, 주관적 틀리게 시험 문제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남겨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투자하면 6% 수익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이 지역 부동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대학 앞에 원룸이 있으면 원룸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하는 게 아니죠. 요 동네 시세가 요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순위는 뭐냐라는 거죠. 나는 이 부동산을 무조건 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기준이 있어요. 나는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요쯤 돼야 된다라는 내 나름대로 선이 있어. 그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말하는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정되는 이건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최소한 요게 돼야 투자한다 이런 겁니다. 자, 따라할게요. 요구 수익률.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다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 다음 이거는 이 투자자마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아는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 같으면 그냥 우리 결혼할 때도 아이고 뭐 남편이 남자면 돼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 잘 들어오기만 하면 돼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청소도 잘하고 애도 잘 봐줘야 돼, 요거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그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수익률입니다. 자, 따라할게요. 요구 수익률.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인 수익률. 보면 필요해요. 다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인 수익률. 잘 안 됐다, 그죠? 이걸 아까 말했듯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수익률,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예를 바꿔서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수는 어떤 개념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인 내가 이 원룸에 투자하려면 난 요쯤 되면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 그걸 우리는 요수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요수율이 5%라고 말해요. 나는 5% 된 이 부동산에 투자할 마음이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요수율 5%는 어떤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투자자가 바라는 정도가 왜 5%냐라는 걸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둘로 되어진 겁니다. 얘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관한 대가, 이렇게 둘로 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위험률이라는 거는 이름에 답했죠. 무위험,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국공채 수익률 정도가 됩니다. 국공수익률.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은행 국공채 수익률 또는 은행 정기예탁 수익률이 2%라고 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2% 수익을 원한다면 굳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 없어요. 은행에 맡기면 돼요. 요만큼 주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위험을 부담했단 말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했다는 건 내가 위험을 부담했단 말이죠.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3%인 거지. 그래서 내 요구수율 몇 %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투자자의 요구수율은 무위험률과 위험에 관한 대가, 이걸 위험할정률이 합니다. 자, 따라할게요. 무위험률. 다시 무위험률. 위험할정률. 이 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요구수율은 사람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이건 나의 요구순위래요. 근데 내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말자. 말자는 이뻐요. 말자는 이쁩니다. 내 친구, 이 말자는 요구순위 몇 프로냐 하면은 8%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말자가 요구순위 8% 되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무위험률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행 국공채 수익률이라든지 정기예탁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자는 위험을 싫어해요. 위험한 걸 싫어하는 거지.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에 대해서 바라는 정도 많은 걸 요구해. 그래서 말자는 요게 6%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자 요순위 8%가 됩니다. 아까 요순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순율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수익률인데, 이거는 무위험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해서 바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요순율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수익률인데, 이는 위험에 관한 인식 때문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요걸 풀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 말을 풀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 요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대학가에 원룸에 관심이 많았어. 여러분은 대학가 원룸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가 앞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 언니한테 부탁해놨어요. 언니, 원룸에 있으면 나한테 좀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봐주세요. 나 좀 소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놓은 적이 있어. 그런데 마침 그 언니가 전화가 온 거지. 원룸 괜찮은 게 있다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생각을 하겠죠. 아니,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 나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 현재 은행에 이자율이 이 예금이자 2%쯤 되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나도 신경도 쓸 게 많고, 그래서 이러지를 하니까 나는 5%쯤 되면 투자해야지 라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게 5%. 은행에 갑니다. 언니를 만나러 왔어요. 언니가 쫙 설명합니다. 야야, 들어봐라. 이게 투자예금은 10억이고, 그러면 임대료가 많이 들어올 때 얼마 들어오고, 작게 들어오면 얼마 들어오고, 그래서 평균 요쯤 들어오고, 결국은 6%쯤 수익이 예상이 된단다. 라고 설명해 주네? 그게 뭐냐? 기대 수익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듣는 순간, 내 조건은 몇 프로죠? 난 5% 되면 투자할 마음 있잖아. 근데 이거는 내 조건을 충족했죠. 이렇게 되면 우와, 괜찮구나, 나 이거 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요 조건이 될 때 이해하시겠죠? 이럴 때 투자자는 오, 괜찮네, 살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사전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샀다가 아니고 오, 그럼 나 살게요, 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보자 말이죠. 어떤 경우냐,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6%인 상태에서 내 친구 누구? 말자. 저희 어릴 때 저희 마을에 예쁜 애가 있었어요.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이름이 명자예요. 졸업하고 나서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동네 제일 예뻤어요. 그 친구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어낸 이름이에요. 말자인데, 말자는 요수율 몇 프로냐 하면은 8%예요. 말자는 8% 되면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해줘. 근데 이 투자는 말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러면 말자가 볼 때 에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자는 여기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나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건 둘 다 사전적 개념이다 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투자했다가 아니고, 그러면 투자할 마음이 있어, 투자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복잡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 투자된 게 아니고 요러면 괜찮네, 이렇게 된 거라. 내 입장에서 괜찮네. 그러면 자, 물건을, 원룸을 사는, 구입하는 내 입장에서는 오, 그거 내 조건만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해요. 이 말은 이 원룸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러면 물건을, 나는 사는 사람 몰려드는데, 나를 비롯한 구입할 사람은 몰려드는데, 물건을 내놓은 사람은 원래 10억에 내놨죠. 그죠? 그런데 전화가 한 10명한테 오는 거야. 그 물건 팔아라고 저한테. 그러면 10억에 팔까요? 생각해보고 11억에 팔까?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도자가 가격을 올려버려요.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된다, 이런 거죠. 즉,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자, 잘 봐야 돼요. 요게 올라가면, 요게 대답 잘해야 됩니다. 요게 올라가면 요 수익률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요게 올라갔잖아요. 분모가 커지죠. 그럼 요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요게 내려옵니다.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요게 크면 이거 커지는데 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커지면 얘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 이게 11억. 임대 소득은 똑같는데 10억일 때 6%잖아요. 6천만 원 똑같는데 이게 만약에 12억이야. 그럼 이게 수익이 5% 줄겠죠.
그렇게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10억이 11억, 12억 같이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이냐, 이게 12억 올라간단 말이야. 11억, 10억. 그렇게 돼서 어떤 시점에 오느냐 하면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는 지점. 그러면 매도자도 만족하고 구매자도 만족하겠죠? 요런 시점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면 자꾸 설명할 건데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자, 여기는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커져.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낮추어서 균형을 맞춰요. 반대로 여기는 기대가 요거보다 어때요? 낮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높여서 균형을 맞춰. 이렇게 외우시면 돼. 물론 요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철저히 알아도 좋은데 그렇게 중요도 높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 거래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얘들은 사전적 수익률이니까 그래요. 요런 개념. 여기까지 교재를 볼 겁니다. 자, 279쪽이에요. 279쪽에 보시면 밑에 쪽에 있죠? 밑에 동그라미 1번 기대 수익률 밑줄 기억입니다.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계산 수익률이란 말이죠. 기대 수익률은 다른 말로 예상 수익률 또는 사전적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이야기 다 된 겁니다. 오른쪽에도 적으세요. 객관적이라고. 얘는 객관적이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280쪽으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요구 수익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기억 밑줄입니다.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되는 최소한 동그라미. 최소한 수익을 의미하는, 우리 따라한 요겁니다. 따라한 요거예요. 여백에다가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주관적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즉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구 조건은 사람에 따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3번에 실현 수익률은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니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6% 수익을 예상했잖아요. 그죠? 뚜껑 열었더니 6.5% 아싸. 실제 이렇게 됐네.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일이 끝나고 나서 확인하는 단계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봅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 균형 상태, 밑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요거죠. 기대보다 요거가 큰 요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기대보다 요거가 큰 경우 밑줄. 이럴 때는 기대가 작으니까 기대를 높여서 균형을 맞춘다 그랬죠. 네모칸 오른쪽에 기대 수익률 상승 동그라미. 의미는 이야기하고 외우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큰데 요걸 말하는 거죠. 요때는 기대가 높으니까 기대를 낮춰서 균형을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네모칸 끝에 기대 수익률 하락 동그라미. 그러니까 요구와 기대가 같아지는 투자 균형은 기대 가지고 조절한다고 외우면 변한다라는 거죠. 기대가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여서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 투자 가치, 시장 가치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수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오늘 내내 이야기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걸 다루는데 넘기셔가지고 어디 보느냐 282쪽으로 갑니다. 282쪽에 보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있어요. 즉 위험을 투자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말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보면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교재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거기 282쪽 중간 네모칸 밑에 보시면 기억에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위험 회피형하는 게 있죠.
위험 회피형, 위험 혐오형 같은 말입니다. 위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자, 위험 봅니다. 위험 추구형하고 나와 있다, 그죠?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에 답이 있죠. 위험을 어떻게 한다? 좋아하는 거죠.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T급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위험 중립형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 유형은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위험을 싫어한다, 위험을 좋아한다, 아니면 위험에 중립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우리 수치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인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봅시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사실은 수익과 놓고 나서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즉 얘는 수익이 좋을 때는 얘는 수익이 좋을 때는 한 7% 수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무리 안 좋아도 최소한 5% 수익은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7% 나올 때와 5% 나올 때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 평균 수익률은 요거의 가운데 값이 되겠죠. 그죠? 평균 수익률 몇 프로죠? 6% 되겠죠? 그리고 위험, 즉 수익을 벗어날 가능성, 이걸 편차, 이 벗어날 가능성을 위험이라 그럽니다. 위험은 요 벗어날 가능성 위아래 1%니까 0.01이 되겠죠. 수익이고 위험해요. 자, 그런데 어떤 건설회사 주식이 있어요. A 건설회사 주식이 있는데 이 건설회사는 어떤 사업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잘 돼서 개발이 성공하면 수익률이 12%에 돼요. 그런데 이 개발이 잘못되면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 비율과 요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요거에 평균 수익률이 얼마 될까요? 가운데 값 마찬가지 6%가 되겠죠. 둘 배에서 2 나누면 평균 나오잖아. 그죠? 동등하면 가운데 값이 나오는 거니까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위험은 뭐냐? 벗어날 가능성. 위아래 벗어날 6%, 0.06이 됩니다. 6%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게 뭐냐? 평균 수익. 뒤에 있는 게 뭐냐? 위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위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건설에서 둘 비교하는데 둘의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냐면 수익률은 지금 동일해요.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에 있는 이거는 위험이 어때요? 작고 얘는 위험이 커져. 이때 나는 이 주식이 좋아요 하면은 위험 회피형입니다. 나는 이게 좋아요라고 하면 위험 추구형입니다. 동일한 수익에서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는 사람을 위험 회피형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수익에서 위험이 높은 걸 선택합니다. 아니 위험한데 왜 선택해요? 이 사람은 뭘 보느냐 하면은 한 방을 보는 한 방을 보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요즘 코인이 박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거 잘 되면 수십 배의 수익이 있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억이 100만 원으로 바뀌어.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투자하는 사람이 여기 뭐예요? 위험 추구형. 왜? 한 방 있잖아. 한 방 있잖아. 이건 위험 추구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대부분 위험 중립형은 뭐냐? 요거나 수익률이 어때요? 같으니까 같은 것이 위험 중립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어디 들어가죠? 2번. 아유 쌤 나는 위험한 코인 투자 잘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입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인 몰래 남편 몰래 꼽을 치는 돈이 200만 원 있어. 이거는 부인에게 추적되지 않는 돈이야. 이거는 없어져도 이 여자가 몰라. 이게 있다고 봅시다. 이 200만 원을 내가 한 방 찔렀어. 그럼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은 그런 있어도 없어도 되는 돈 가지고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러분이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회사의 임원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읍니다.
몇십억, 몇백을 이 돈을 투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방에 넣을 자신 있습니까? 몇백을 넣어놓고 밥 먹고 잠 자고 하겠냐고. 불안해서. 물론 요렇게 되면 좋지만 요렇게 되면 나 맞아 죽는다. 그죠? 얘는 요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수익이 비싸면 안전한 거. 누구나 투자자는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뭐가 되겠죠? 위험 회피형입니다.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보다 더 조금 더 위험을 더 실해. 그 사람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보다 더 이 중에서도 조금 위험을 좋아해. 이 사람을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위험을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조금 덜 싫어해, 많이 싫어해. 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우리 교재 282쪽에 나옵니다. 자, 밑에 기억에 위험 회피형 밑줄, 제목만 니은, 위험 추구형 밑줄, 디귿 위험 중립형 밑줄, 리얼 밑줄 같습니다. 통상 인간들의 보편적 위험에 대한 성향은 위험 혐오 회피형이며 합리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의 투자자에 해당한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 시험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문제를 쭉 주고 나서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을 가져 이렇게 나와요. 왜? 이때와 이때 답이 달라요. 이때와 이때 답이 다르게 나온다고. 이해하시겠죠? 뭐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수익이 어때요, 지금? 동일할 때, 요걸 선택하는 사람이 요 사람, 요걸 선택하는 게 요 사람이다. 답이 다르잖아.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가 위험 회피이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위험 회피형을 가정한다. 이런 지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걸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어려운 걸 이야기할 거냐? 여기. 자, 나와 말자가 있습니다. 나보다 말자는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이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말자가 나보다 더 보수적인 투자자. 나보다 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 성향이 나보다 더 커요. 왜 이걸 알 수 있느냐? 말자는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해. 위험을 좋아하면 조금만 주면 하겠죠. 근데 위험을 싫어하니까 뭔가 대가를 많이 요구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건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보수적인 투자자가 요순이 더 높아. 왜? 요게 더 크니까. 다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일반적인 투자자보다 위험 회피 성향이 큰 투자자, 즉 보수적인 투자자가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한다. 그래서 요순이 더 크다. 이게 우리 교재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오른쪽 283쪽에 볼 겁니다. 283쪽에 D급 봅니다. D급 밑줄 위험 혐오적 투자자는 다시 위험 혐오도가 작은 공격적인 성향과 그 다음에 혐오도가 큰 보수적인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적은 수익을 요구하는 반면 그 다음에 별표 보수적인 투자자는 동일 위험에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된다. 별표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럼 별표가 다시 보수적인 투자자는 동일한 위험에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된다. 요거 나보다 말자가 더 보수적이니까 똑같은 투자안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해.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해. 그래서 요순이 더 높다. 이렇게 된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아, 우리는 여기 요순이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수익률이라는데 이 투자자 유형이 회피적이냐 추구형이냐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서 요순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지문 나오는 게 뭐냐?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보수적인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된다.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뭐 열 몇 번 나온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그래서 발표한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요거 이야기합니다. 요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마음 압니다. 제가 한 번 들어서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듣고 이해됐다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듣고 보다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느낌상 요수일은 사람에 따라 다르네? 공격적 보수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네? 네, 그 느낌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일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자에 따라서 요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나보다 말자가 더 보수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말자가 위험을 더 회피, 싫어해요. 왜? 그러니까 더 많이 요구하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별표한 게 그거다. 자,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습니다. 이래서 이게 좀 어려운 단원이에요. 제가 어렵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조금. 그래서 여러 번 듣다 보면 좀 와닿기도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뭘 보느냐 하면은 밑에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걸 볼게요. 요게 개념을 정리할 건데요. 요게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말은 상쇄란 말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은 비례관계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위험 수익이 비례한단 말은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험 수익 비례관계 또는 위험 수익 상쇄관계라고 말하는데 이걸 이렇게만 딱 들어가지고는 백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볼게요. 왜 위험한데 왜 수익이 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위험한데 왜 수익이 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자, 요거. 자, 금방 요수일은 투자자의 성향을 반영한다 그랬죠? 이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반영해요. 자, 내 입장에서 볼게요. 자, 우리 요구 수익률은 요수를 금방 했잖아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에 관한 대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해요. 그러면 은행에 수익률이 2%쯤 되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그래도 막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변동 가능성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도가 낮아도 되겠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3%에서 난 우리나라 부동산 이게 투자하면 5%대면 투자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 말고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또는 내가 그러면 이거 무위험률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중국은 공산 체계다 보니까 소유권, 사유재산의 보호가 좀 약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렇게 미국 같은 계통보다는 자본 이동 그 수익을 가져오는 게 조금 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중국을 비하할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느낌상 그 이유가 뭐냐면 체계가 좀 달라요. 서구권과 그 서구 자본주의 체계와 공산주의 체계가 좀 시스템이 달라요. 옳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법 위에 당이 있어요. 당이 결정하면 법이 바뀌어. 당의 정책 기준에 따라 법이 바뀐다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 시스템은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대통령 할아비도 법을 따라가야 돼. 우리나라도 대통령 쫓아내고 막 그런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그래도 된다는 말이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냐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당대표도 지금 법을 해서 이런 걸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걔네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법 위에 당이 있는 거라. 체계가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투자자의 내 입장에서는 내 소유권, 내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볼 때는 중국은 좀 위험해.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 같으면 요점 아는데 중국은 위험하니까 요걸 오로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위험해서 대가를 높이는 거다. 그랬더니 내 요술이 몇 프로냐?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냐라는 거죠. 요게 뭐냐? 내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위험한 대가를 많이 요구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요술이 어떻게 돼버렸죠? 커졌죠. 이게 위험 수익의 비례관계. 그 위험은 요걸 말하는 거고 요 수익은 뭘 말하느냐? 수익은 요구 수익률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순위는 많은 걸 반영하고 있는데 그게 밑에 있는 위험 수익 상쇄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지문 이해가 되는 거라. 왜? 이 설명을 들으면. 즉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위험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요순율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위험 수익의 관계를 위험 수익 비례 관계 또는 위험 수익 상쇄 관계라고 한다. 무슨 이야기냐? 위험이 커지면 위험하는 대가를 많이 요구하므로 요순율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위험 수익 비례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순위는 많은 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요순위는 투자자의 성향, 보수적 공격성도 반영하고 투자자가 위험에 대해서 바라는 정도 이까지 반영하고 있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284쪽으로 갈 겁니다. 이제 맨 밑에 네모칸에 보시면 위험 조정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정률 보셨죠? 이때 요 위험 조정률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 이렇게 된 겁니다.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무위험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요거죠. 밑에 동그라미 3번 위험 할증률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요거 무위험률 플러스 동그라미 3번에 위험할증률 설명이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다 나온 것들이에요. 즉 무위험률은 위험하지 않은 시간에 관한 대가, 위험할증률은 위험에 관해 바라는 정도, 위험에 관한 대가. 그래서 이 투자자 요순위는 시간에 관한 대가와 위험에 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데 위험할수록 대가를 많이 요구하는 게 왜 커진다. 이게 위험 수익 비례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갈 건데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에 볼게요. 위험 혐오도와 직선 기울기 볼 건데 이 직선 기울기는 뭘 말하냐면 요구순위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기억 밑줄. 직선의 기울기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즉 보수적일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며 밑줄. 미연 또 별표 했던 겁니다. 같은 위험도를 갖는 투자 대안에 대해 보수적인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험 대가가 높고 공격적 투자가 요구하는 위험 대가가 낮다. 이미 했던 거예요. 이건 요거죠. 보수적일수록 위험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 그랬죠. 그 보수적일수록 요구수율이 높네. 그래서 요구수율 기울기도 가파르다 이 말이에요.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지문들인데 자세한 것들은 우리 요술 그래프를 나중에 무자벽 선수 배울 거예요. 그러면 뭐 좀 더 이해가 좀 쉬워지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286에 다시 그게 나옵니다. 지금 공부한 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 현상을 요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 거라.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286조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동그라미 4번 밑줄입니다. 요수율은 위험과 비례관계 있으므로 위험이 클수록 요수율도 커진다. 밑줄. 이거 할 필요 없는 한 거예요. 요거죠. 위험 수익의 비례관계에서 요 수익은 요수율이라고 그랬죠. 위험과 요수율은 비례관계다. 이게 이야기된 요구예요. 요거는 여기서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다. 된 내용, 그걸 지금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계속 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이 개념을 한 방에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요 내용이 쭉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듣다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은 한 방에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위험의 측정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밑줄 갖고 넘어갈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투자에 대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분산이나 표현표처럼 측정된다. 여기까지 밑줄. 요 계산은 언제나 다루고 보겠습니다. 계산 이런 거 지금 안 다루니까 기초반에서는
어떤 개념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계산이는 가급적 안 다룰 테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가볍게 한번 다뤄보았고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다룬 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느냐면 우리 넘기셔가지고 올해 문제인데요. 570쪽에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이 5번인데 정답은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아셨죠? 정답이 5번인데 정답 말고는 우리 배운 것들입니다. 좀 안 배운 게 좀 섞여 있네요. 자, 먼저 1번. 투자자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와 운용 수익 극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죠? 2번. 금리 상승은 투자자의 요순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이게 뭐냐면 읽어볼게요. 자, 여기 아까 요건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자 볼게요. 금리는 무위험률화 상승이 있겠죠? 요게 올라가면 요순위이 올라가겠죠. 마찬가지 요게 올라가도 요거 올라가겠죠? 당연하게 요게 무위험률 상승은 요수위를 상승시킵니다. 마찬가지 위험 상승도 요수위를 상승시킵니다. 요거 말하는 게 2번이에요. 3번. 동일한 투자 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요수위는 높아진다. 아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있죠. 위험 회피적일수록 보수적일수록 요수위는 커진다. 이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얘가. 4번 민감도 분석 좀 이따 다룰 건데요.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투자가치 영향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답은 5번인데 실제 중요한 지문은 뭐냐? 2번 3번이에요 2번 3번이 뭐냐? 요순위와 설명이라는 거죠. 이거 그 요순위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요 관계되는 우리 교재 우리 289를 건너갈 겁니다. 288, 9, 90은 건너뛰고 우리는 좀 쉬었다가 291로 넘어갈 건데 칠판 안 지우셔도 됩니다. 또 써먹어야 돼가지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